자, 매수청권인데 그 전에 기본서에 몇 가지 좀 보고 가죠. 이렇게 이 책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문제로 안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좀 많아서 일단은 170페이지 기본서 170페이지 거기 보시면 10번에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이런 게 나오죠. 그게 방금 봤던 관리계획 결정 고실로부터 2년 안에 사업에 착수가 없는 경우 중에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는데 그때 그래서 그 1번에 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 말고 다른 건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원칙. 이게 그러니까 여기 도로 만들기로 했는데 다른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는 다른 사업은 못하는 게 원칙인데 그 밑에 관리계획 두 번째 줄에 밑줄이 돼 있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실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중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아예 수립이 안 돼 있거나 1단계에 포함이 안 됐을 때는 그 밑에 있는 비실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 나면은 이제 그 3번에 원상회복 명령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사업할 때까지만 활용을 하는 거니까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소유자의 부담으로 철거를 하게끔 원상회복 명령을 합니다. 말 안 들으면 행정청이 대신 집행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문제는 안 나와 있는데 조금 봤으면 하는 게 그 우리 뭐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몇 개 나와 있는데 184페이지부터 좀 천천히 몇 개 같이 보죠. 거기 이제 기반시설의 종류가 나오죠. 기반시설 종류 요 표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해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할 때는 원칙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밑에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의 특성을 고려해서 다음에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해야 하니까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그 뒤에 나오죠. 그래서 도시지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아래 설치하는 기획에 보시면 너무 많죠? 못 외우니까 도시지역에서 뭐 만약에 주차장, 열 공급 설비, 공공공지, 체육시설, 청소년 시설, 수련시설 이러한 것들을 설치할 때는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설치해야 한다. 이거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이렇게 기출문제 풀 때 이런 것도 질문 봤죠.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요거 설치할 때는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이거 설치하는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면은 그냥 틀린 지문. 그 다음에 만약에 혹시나 도시지역에서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게 나오면은 그런 건 찍어야 된다.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이 박스 안에 다 있는 거를 다 외울 자신이 있는 분들은 그걸 외워서 푸는 건데 이걸 못 외우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찍는 겁니다.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전형적인 형태처럼 도시지역에서 이거 설치할 때는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거는 틀린 질문. 그 다음에 따로 하나 봐두는 게 그 니은에 도시지역 안에서 점용 허가 대상인 공원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이러한 것들은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것도 지문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그 밑에는 다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공동구라는 게 우리 문제가 안 나와 있는데 공동구도 뭐 시험에 자주 나오죠. 공동구는 일정한 지역에서는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죠. 면적은 얼마?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6군데가 있었죠.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동구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189페이지에 나옵니다. 5번에. 설치 비용은 우리 그 노트에도 다 적혀 있습니다. 설치 비용은 시행자랑 점용 예정자가 공동으로 하죠. 시행자랑 점용 예정자가. 다만 점용 예정자는 개별적으로 매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만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동구를 설치를 했을 때는 공동구에 들어가야 될 시설들은 반드시 수용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원칙은 하여야 한다. 수용 의무. 그거는 188페이지 그 옆에 수용 의무라고 돼 있죠. 3번 제목이. 그래서 공동구를 설치한 경우 공동구에 들어가야 될 시설들은 반드시 수용을 해야 되는데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수도랑 가스. 학과 수용 학과 하수도랑 가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공동구 관리는 원칙은 특, 꽝, 시, 군이 관리하는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관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점용하는 자가 부담하는데 면적을 고려해서 관리자가 정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 시행하죠?
5년마다.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5년마다.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광역시설은 기반시설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광역시설 역시 기반시설이죠. 그래서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때도 원칙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라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게 원칙인데 광역시설이라는 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거나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예외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설치와 관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법인, 코레,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국장 아닙니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그 192페이지에 매수 청구권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딱 한 줄 정도 볼 게 있어가지고 그 204페이지 거기 보면은 단계별 집행계획은 특광시군이 3개월 이내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맨 위에 보면 됩니다. 3개월 이내 재원조달계획이나 보상계획들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다만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2년 안에 수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기다가 밑줄을 하나 해놓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거기 밑줄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이런 것들은 보통의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조금 다르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장이랑 협의하고 지방의 의견 들어서 이렇게 수립합니다. 이런 것들 혹시 이게 보면 지문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협의하고 지방의 의견 들어서 수립해야 된다. 뭐 되게 생소하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두시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의회 의견 들어서 요거는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절차. 이렇게 요거는 혹시나 당황하실까봐 시험장에서 보고 이렇게 한번 봐두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 말고 나머지는 다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넘어오셔가지고 192페이지에 나오는 매수 청구권 여기부터 기출 보시다시피 이건 뭐 맨날 출제되는 겁니다. 매수 청구권.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을 해놓고 이걸 설치를 하면은 우리가 방금 봤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걸 장기간 무단 방치함으로 인해서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나오는 게 지금 보시는 매수 청구권 등이라고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지방의 해제 권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해제 신청 이렇게 세 가지 제도가 있죠. 자, 하나하나 보면은 첫 번째 매수 청구권. 매수 청구권은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얼마가 경과하죠? 10년이 경과하고 플러스 지목이 뭐인 토지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야 사업 안 할 거면 내 땅 사줘 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를 하는데 원칙은 누구한테 청구하죠? 그렇죠. 특, 꽝, 시, 군. 자, 방금 봤지만 이 사람들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원칙적인 시행자입니다. 원래는 특, 꽝, 시, 군이 자기 관할 구역 안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업 안 하고 방치했으니까. 다만 원래는 이 사람들이 시행자인데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정해져 있을 때는 그 시행자한테 매수 청구를 하죠. 그 다음에 설치 의무자랑 관리 의무자가 있으면은 설치 관리 의무자에게 하는데 설치 의무자랑 관리 의무자가 다를 때는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매수 의무자. 자, 이 매수 의무자들이 매수 청구를 받으면은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죠. 무조건 매수합니까? 아니죠. 매수 여부를 결정하죠. 얼마 안에? 6개월 안에. 매수 여부의 결정은 6개월 안에. 그 다음에 매수하기로 했을 때에는 매수를 해야겠죠. 얼마 안에?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되죠. 자, 매수를 할 때는 원칙 뭘로 주죠? 현금으로 매수를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채권 발행할 수 있죠. 이때 발행하는 채권이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자,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은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 발행하죠? 지자체일 때. 원칙은 현금 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할 때 발행하고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세 번째 부재 부동산이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얼마? 3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전액이 아닙니다.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거. 네 번째,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다섯 번째는 채권 발행에 관해서는 무슨 법을 준용하죠? 지방재정법. 참고로 우리 도시개발채권이라는 게 있었는데 도시개발채권은 상환기간이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시도조례로. 거기는 5년 이상 10년 이내, 여기는 10년 이내. 이렇게. 그 다음에 매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체를 하는 거죠. 자, 해서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2년 안에 매수를 안 하고 지체를 할 때 애는 사줄 때까지 기다립니까? 토지를 활용합니까? 활용하죠. 어떻게 활용하죠? 이게 튼튼히. 자, 이 토지는 지목이 대인 토지,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죠. 그래서 원래 지목대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튼튼이가 첫 번째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여기서 말하는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건축법에 가면은 단독주택에는 종류가 크게 네 가지가 있죠.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중에서 단독, 그거. 큰 분류의 단독이 아니라 세부된 분류의 단독.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다중이나 다가구 이런 것들도 안 되죠. 그 다음에 3층 이하의 1종 근생. 세 번째는 3층 이하의 2종 근생. 네 번째가 공작물 등을 설치해서 토지를 활용할 수가 있죠. 이거 할 때도 당연히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종 근생 중에 안 되는 게 다, 안, 노, 단, 얘네는 제외. 다중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얘네는 제외하죠. 이렇게 요게 매수청구권. 매수청구권. 자, 그 다음에 매수청구권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두 번째 제도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지방의회 해제 권고라는 제도죠. 지방의회 해제 권고는 요건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 두 번째는 10년이 경과했을 때. 요 두 가지가 또는입니다. 또는.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10년이 경과했을 때. 자,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졌다 이 말은 10년이 꼭 근거를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10년이 경과했을 때. 지목이 뭐인 토지죠? 지목을 따지지 않습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10년이 경과했을 때. 이러한 토지가 있을 때는 먼저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정례나 임시회의 기간 중에 매년 보고를 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자체장은 특광시군입니다. 특광시군이 지방의회에다가 우리 관할 안에 이러한 토지가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그리고 보고를 받은 의회는 다시 지자체장에게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보냅니다. 보고받은 날로부터 얼마 안에? 90일 안에. 자, 그럼 지자체장은 해제 권고를 받았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해제해야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할 때도 관리계획으로 해서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된다. 관리계획 결정.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얼마 안에? 1년 안에. 1년 안에. 해제 권고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된다. 결정을. 그 다음에 여기 장의 특광시군이라고 했죠. 근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관리계획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해제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이 시장, 군수입니다. 이 시장, 군수는 원칙적으로 관리계획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리계획 결정권자 누구죠?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원칙적으로 도지사가 결정한 걸 자기가 해제할 수가 없겠죠. 해서 시장, 군수는 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도지사에게 해제를 신청합니다. 그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얼마 안에? 역시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을 한다. 이게 결정해제라고 하죠. 결정해제. 결정한 사람이 해제를 해야 됩니다.
결정한 사람이. 그래서 도지사가 결정한 걸 시장 군수는 해제를 할 수 없으니까 도지사에게 해제 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을 한다라는 거. 이게 지방의 해제 권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말씀 안 드렸던 게 보면은 해제 권고에서 관리계획 결정. 그 197페이지 참고에 나오는데 197페이지에 이번에 정기적 보고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등 중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등에 대해서는 최초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얼마마다? 2년마다. 보고를 했는데 해제가 안 되면 2년마다 계속 보고를 해준다라는 거. 요거 그 정도만 추가하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그 198페이지부터 나오는 해제 신청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해제 신청은 요건이 한마디로 사업의 움직임이 없을 때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사업의 움직임이 없을 때. 자, 이거는 요건이 뭐냐면 첫 번째, 일단은 10년이 경과합니다. 하고 플러스 요거는 엔드. 여기서는 지방의 해제 권고는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10년이 경과했을 때죠. 요거는 또는인데 여기는 10년이 경과하고 플러스 실효시까지 집행 계획조차 없을 때. 그러니까 10년 동안 사업도 안 했고 실효시까지, 즉 20년이 될 때까지 언제 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조차 안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건 이거를 사업의 움직임이 없을 때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한 거죠. 이럴 때 얘는 이제 소유자가 움직이죠. 소유자가 맨 처음에 누구 찾아가죠? 이반권자. 에게 뭘 신청합니까? 이반을 신청. 이반권자니까 이반을 신청합니다. 이반을. 그러면 이반 신청을 받는 이반권자는 얼마 안에? 3개월 안에 이반 여부를 결정해서 소유자에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반권자가 안 하죠. 그럼 이제 누구 찾아가죠? 결정권자. 자, 이반권자한테는 이반을 신청하고 결정권자한테는 뭘 신청하죠? 해제. 이 사람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니까 해제를 자기가 바로 할 수 있죠. 해서 해제를 신청합니다. 그러면은 해제 신청을 받은 결정권자는 얼마 안에? 2개월 안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죠. 근데 이 결정권자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구? 국장. 국장에게는 이반을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해제를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해제 심사를 신청합니다. 해제 심사를. 이렇게. 그럼 심사 신청을 받은 국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자기가 직접 해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국장은 자기가 직접 해제하는 게 아니라 여기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 이렇게 권고를 받은 결정권자는 해제를 해야겠죠. 요 세 가지 제도 무조건 시험입니다. 무조건. 예전에 요새 그 신문 같은 데 보면은 공원 일몰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요 제가 매수청구권을 설명드릴 때 입문관이 1, 2월 달 이럴 때 99년도에 그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옵니다. 그거에 따라서 2000년도에 만들어진 게 요 매수청구권, 그 다음에 관리계획 결정의 실효라는 제도가 같이 만들어집니다. 해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그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얼마 안에 시행되지 아니하면 실효는 20년 안에 그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20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실효가 되죠. 그게 언제 만들어지냐면 2000년도. 2000년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이 언제죠? 이번에 올해 2020년. 그러니까 지금 도시지역 안에 도시지역으로 공원구역으로 다 지정해놨던 곳들이 사업 안 하면 다 해제된다는 겁니다. 그게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겁니다. 올해 그 막 뉴스에 막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거 하지 않기 위해서 막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게 지금 뉴스에 나오는 공원 일몰제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매수청구권이 만들어지면서 그 20년이 지나면은 실효가 된다라는 조문도 같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그것도 그런 거 관련된 거. 그러니까 오늘은 뭐 무조건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매수청구권은 시행이 된 지가 이제 20년이 되다 보니까 이게 바꿔낼 건 웬만한 건 다 바꿔냈어. 요새는 요게 더 시험 문제는 정답으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상세하게는 안 나왔습니다.
상세하게는. 이런 3개월, 2개월 이런 숫자는 아직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상세하게 들어가면은 60일 안에 뭐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60일 안에 입안 여부를 결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는 아직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안 하는 겁니다. 일단은 요거까지만. 그다음에 입안권자한테는 입안을 신청하고 결정권자는 해제를 신청하고 국장은 심사를 신청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국장은 직접 해제하는 게 아니고 해제를 권고한다. 요 안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요건들 좀 기억하시고 요건들. 저기 지방의 해제 권고는 또는이죠.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10년이 경과했을 때 지목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 근데 여기서는 10년이 경과하고 실효 시까지 집행 계획조차 없을 때 이런 것들. 자, 문제 한번 보죠. 15번 문제. 106페이지. 매수 청구 옳은 거. 1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실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 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때 매수 의무자는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자, 매수 청구를 하면은 매수 의무자들은 무조건 매수합니까? 아니죠. 매수 여부를 먼저 결정을 하는 거죠. 무조건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2번.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얼마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죠? 6개월. 그리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얼마 안에?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되죠. 3번.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로서 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된 토지만을 매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건물도 포함이 됩니다. 토지나 건물 이런 것들 부속 건축물도. 그 다음에 4번. 매수 청구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그냥 하는 거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합니다. 3층 이하의 가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 튼튼히 애는 가설 건축물이 없죠?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구에서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거죠, 이거.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10년이 경과했을 때 N은 지자체장은 특광시군이라고 했죠, 이 사람들. 특광시군이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요거. 그 다음에 16번. 옳은 것.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행위 제한을 받은 토지 소유자는 국장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해달라고 하는 단순한 청구 제도입니다. 국장에게 청구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뭐 10년 이내에 사업이 안 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특광시군에게 청구를 합니다. 특광시군에게. 그 다음에 2번. 매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해야 되고 매수 가격과 매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계법 위에는 적용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매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은 맞죠. 근데 매수 절차나 매수 가격은 무슨 법을 준용한다고 했죠? 공치법. 채권 발행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하고 매수 절차나 매수 가격은 공치법. 매수 청구받은 토지의 매수 가격은 감정가로 한다. 틀렸습니다. 공치법에서 원칙 매수할 때 감정가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공치법을 준용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매수 청구받은 토지의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해서 틀렸다 뭐 이렇게 냈었는데 그냥 공시지가 아니고 감정가 아니고 공치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3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매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해서라고 원할 때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원하지 않더라도 요거 부재부동산이나 비업무용 토지일 때는 원하지 않더라도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죠. 한해서 때문에 틀린 겁니다. 4번. 매수대금 지급을 위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발행 절차에 관해서는 무슨 법을 준용하죠? 지방재정법. 그 다음에 5번.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권한자는 매수 의무자 중에서 특광시군이 발행하다. 맞죠? 그때 발행하는 게 채권. 네. 그 다음에 17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실로부터 10년 이내에 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만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자, 10년이 경과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됐을 때. 이럴 때.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매수 여부의 결정은 얼마 안에? 6개월 안에.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매수 의무자는 도시공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죠. 채권 발행하려면 소유자가 원할 때, 원칙은 현금 줘야 되니까. 그다음에 4번. 지자체인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렇죠. 비업무용 부토지나 부재 부동산일 때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라고 구체적인 상환기간은 조례로 정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8번 보시면은 매수 여부의 결정은 얼마 안에? 그리고 매수하기로 했을 때는 얼마 안에 매수하죠? 2년 안에.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그 고시로부터 디귿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는 실효는 20년. 그래서 디귿, 리을은 둘 다 20년. 이렇게. 그 다음에 19번 채권 틀린 것.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 지자체일 때. 특, 꽝, 시, 군일 때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렇죠. 원칙은 현금 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소유자가 원할 때. 그 다음에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부재 부동산이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세금이 얼마? 3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전액입니까? 초과분입니까?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4번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무슨 법을 준용하죠? 지방재정법. 채권 발행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매수 절차나 매수 가격은 공치법.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로. 이거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이율은 구체적인 상환기간이나 이율은 조례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실효 보시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그 고시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실효는 몇 년이죠? 20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 틀렸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을 설치가 안 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요거죠?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또는 10년이 경과했을 때 이럴 때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 꽝, 시, 군이 지방의회에 보고해주는 거. 그 다음에 3번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해당 특, 꽝, 시, 군에게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그렇죠. 보고받고 나서 해제 권고를 하죠. 며칠 안에? 90일. 이런 날짜들도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그렇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자기가 결정하면 되죠. 근데 시장, 군수는 자기가 결정할 수 없으니까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죠. 그 다음에 위사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한다. 그렇죠? 신청을 받은 도지사가 관리계획 결정을 하죠. 얼마 안에? 1년 안에. 시험에는 이런 숫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보칙 및 벌칙. 국계법에서 기간이 가장 긴 것.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해제 입안 신청에 따른 입안권자의 여부 결정 통보. 자, 입안권자가 입안 신청을 받았죠. 그럼 얼마 안에? 3개월 안에. 3개월. 그 1번은 3개월이죠. 그 다음에 2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해제 결정 신청에 따른 결정권자의 여부 결정 통보 이후로 결정권자가 해제 결정 신청을 받으면 얼마 안에? 요거는 2개월.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따른 통보기간. 자, 개발행위 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줄지 말지 고민을 하죠. 며칠 동안? 15일.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는 기간은 15일. 그 다음에 4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기간.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죠. 그거는 얼마? 3년.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나서 계획은 3년.
그러면 계획 만들고 나서 사업의 착수는 5년. 단 주민이 입안 제한한 것에 한해서만.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고실로부터 사업의 착수는 5년.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고실로부터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은 3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썼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나서 계획 수립하는 거는 3년. 3년 안에 안 하면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죠. 그 다음에 계획 수립하고 나서 사업에 착수하는 거는 5년. 단 주민이 입안 제한한 것에 한해서만. 근데 5년 안에 안 하면 5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5번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미시행으로 보고받은 지방의회의 해제 공고기간. 보고받고 나서 의회는 해제 공고를 며칠 안에 하죠? 90일. 오케이. 그 다음에 출입에 관한 절차 틀린 거.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 및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에 관한 조사, 측량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을 위해서 출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등을 위해서 기초조사나 필요한 측량 등을 위해서 출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수립할 때도 출입할 수 있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할 때도 출입할 수 있는데, 저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거기서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이제 기본서에 보면은 위치를 보셨겠지만 저 뒤에 보칙에 있는 겁니다. 국계법 조문으로 보면. 그러니까 계획 수립할 때도 들어갈 수 있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할 때도 들어갈 수 있는데, 시험에서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저는 편제를 그쪽에다 해놓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은 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기 7일 전. 일단은 틀렸습니다. 일단 행정청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때는 허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그냥 행정청은 그냥. 그 다음에 출입할 때는 7일 전까지는 맞죠.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원칙은 뭐 받아야 되죠? 동의. 일시 사용할 때는 동의.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동의받는 게 원칙. 그 다음에 4번 깜깜할 때 누구의 승낙?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가 없죠. 따라서 절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 그런 것들은 그냥 보지도 마십시오. 5번 토지의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 및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는 방해에 거부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저는 벌칙은 3년에 3,000밖에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나머지 과태료들 이런 것들 그냥 보지 마십시오. 3년에 3,000, 2년에 2,000, 1년에 1,000만 원, 과태료 1,000만 원, 500만 원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그냥 3년에 3,000짜리만 기억하고 가죠. 그 다음에 벌칙의 내용이 다른 거. 저는 3년에 3,000짜리밖에 설명을 안 드렸죠. 그거 한번 찾아보시죠. 2번. 자, 벌칙이 3년에 3,000인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저 끝에 있겠죠. 아마 맨 끝에 있을 겁니다. 벌칙 242페이지. 보면은 여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3천 이하의 징역, 2년 이하 2,000만 원, 1년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과태료 1,0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이렇게 많으니까 그냥 그런 거 다 안 봅니다. 그냥 3년에 3,000만 보겠습니다. 1번 법 56조 1항 또는 2항을 위반해서 허가 또는 변경 허가. 56조가 뭐냐면은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속임수 내지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는 벌칙이 3년에 3,000.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 제81조 2항 갖고 요거는 설명을 좀 해. 우리 용도 구역에는 4가지가 있었죠. 5가지인데 일단 4가지 먼저 설명드렸죠.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그 중에서
이러한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당연히 규제하려고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 규제를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어디서 했죠? 행위제한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은 개특법, 도시자연보호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우리 시험 범위 아니니까 그냥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하면 끝입니다.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은 우리 국계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용도구역에서 행위제한은 시가와 조정구역만 설명드렸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만. 자, 시가화. 우리 노트에는 그 용도구역쯤에 가면 나옵니다. 이거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이 나오면 저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그렇죠. 도시, 군 계획사업이랑 비도시군 계획사업. 이렇게. 자, 도시군 계획사업이든 비도시군 계획사업이든 원칙은 안 됩니다. 둘 다. 금지. 금지인데 도시군 계획사업의 경우에는 첫 번째, 국방상, 공익상,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두 번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고 세 번째, 국장이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가받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그냥. 자, 도시군 계획사업은 이 요건이 갖춰진 사업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건이 갖춰진 사업만. 근데 비도시군 계획사업은 원칙 안 되죠. 근데 일부 행위에 한해서 허가받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신고하고 합니까? 허가받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신고하고 하는 행위는 뭐가 있죠? 없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도시군 계획사업은 이 사업만 그냥 할 수 있거나 도시군 계획사업 아닌 사업, 비도시군 계획사업. 지문에는 비도시군 이렇게 안 나오고 도시군 계획사업을 제외한 뭐 다른 개발행위 내지는 도시군 계획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도시군 계획사업 외의 사업은 일부 행위 안에서 뭐 받고? 허가받고.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도시군 계획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마을에 공동, 공용, 공익, 공공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는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뭐 받죠 그럼? 허가. 공동, 공용, 공익, 공공이라도 허가.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주택의 신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증축만 뭐 100제곱미터 이하, 부속 건축물은 33제곱미터 이하, 종교시설은 신축 당시 연면적의 200%까지 증축이 가능한데 새로운 대지의 조성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혹시 몰라서 써놓은 거지. 보라는 거 아닙니다. 대신에 주택의 신축이 안 된다. 그 정도만. 이러한 행위들을 뭐 받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허가받고 하는 거. 그게 거기 나오는 81조 2항 각호가 방금 말씀드린 거. 주택의 신축은 안 되고 증축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부속 건축물은 33제곱미터 이하까지 공동, 공용, 공익, 공공 허가받고 한다. 그게 2호 각호, 2항 각호입니다. 요거는 뭐 받고 하는 거죠? 허가받고. 그거 허가 안 받고 했을 때 벌칙이 3년에 3천. 요 두 가지만.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아가지고 개발행위 했을 때,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허가받고 해야 되는 행위를 허가 안 받고 했을 때는 벌칙이 3년에 3천. 요 두 가지만. 나머지 벌칙들은 그냥 보지 마십시오. 나머지 벌칙들은 그냥 나머지 뭐 과태료 1,0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정답 아니겠지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3년에 3천짜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3번에 방금 읽었는데 그 좀 찾으시는 건 직접 찾아보시죠. 3번 문제. 2번.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요게 3년에 3천이죠. 그래서 우리는 3년에 3천짜리만 외우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청문사유. 요거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청문사유가 세 가지가 있죠. 청문사유가. 자, 어떠한 권한을 줬다가 뺐을 때, 야,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 이게 청문입니다. 들어줄 테니까 할 말 있으면 해봐. 요게 청문사유.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겁니다. 아주 자주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2, 3년에 한 번씩은 꼭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세 가지. 권한 줬다가 뭐 취소할 때입니다. 권한 줬다가 취소할 때.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 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아마 해설에, 있죠. 거기. 해설에 박스 안에 이 세 가지.
예전에는 이게 네 가지라 가지고 토지거래 허가의 취소까지 해서 네 가지였는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 어디서 배우죠 우리? 중개법 시간에 배웁니다. 중개법 시간에.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중개법 시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배웁니다. 여러분들은. 예전에는 그게 국계법에 있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그랬다가 이제 야 공법 너무 힘들다 이래가지고 토지거래 허가를 그러면 중개법 니네가 가지고 와 이랬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의 취소도 청문사에 아마 거기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요런 거 했다가 취소할 때 청문을 합니다. 했다가 취소할 때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시행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예전에 네 가지일 때는 객관식 문제로 출제를 하다가 요새는 박스로 냅니다. 박스로 세 가지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 시행자 지정의 취소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이렇게. 그 5번 반드시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 그 다음에 농지 처분에 대한 통보 이런 것들은 보지 마십시오. 이거 지워버립시오. 그 다음에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이건 뭐 농지법에 걸 가져갔겠죠. 그 다음에 요거 6번 아까 우리 어딜 지우지? 여기 좀 지우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할 때 맨 처음에 뭐 했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시행자를 지정하죠. 이 시행자 원칙 누구였죠? 입안권자. 그래서 원칙은 다시 하죠. 글자로 한번 볼까요, 이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서 시행자 203페이지, 204페이지, 205페이지. 아까도 읽었죠, 이거. 그래서 1번, 2번 원칙적 시행자, 예외적 시행자에 이걸 묶어서 저는 원칙으로 설명드립니다. 원칙은 특, 꽝, 시, 군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관할구에 걸쳐 시행이 될 때는 어떻게? 협의해서 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같은 도안에서는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해준다. 이렇게 이게 원칙. 그 다음에 국장이나 도지사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할 때는 국장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할 때는 도지사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다. 요까지가 입안권자. 에블바디, 특, 꽝, 시, 군인대, 국장, 도지사. 이 사람들 뭐였죠? 행정청. 요런 사람들은 그냥 시행자가 되는 건데 지정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예외적으로 비행정청, 도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은 안 되고 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았을 때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행자들이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죠.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관계없습니다. 행정청이 행한 처분뿐만 아니라 비행정청이 행한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다만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시행자가 비행정청일 때에는 이 비행정청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이 사람을 지정한 행정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때 비행정청일 때는 피청구인이 비행정청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이. 행정심판이니까 행정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보면은 행정청이 아닌 자, 비행정청이라고 돼 있죠? 이 사람의 시행에 관한 행정심판은 누구한테 제기하냐? 라고 돼 있죠. 누구한테? 이 비행정청을 지정한 행정청에게. 그래서 3번. 당의 시행자를 지정한 자. 예?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그 8번 과태료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벌칙 이런 것들 3년에 3천 이런 것만 보고 7번 8번 이런 문제는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아주 혹시 몰라서 하나만 더 보죠. 이거 그냥 들어만 놓으시죠. 들어만. 국계법에 저 끝에 보면은 시범도시라는 게 나옵니다. 시범도시. 이건 보통 제가 수업을 안 하긴 안 하는데, 아, 그거보다, 시범도시보다 해야 될 거 하나 안 했구나. 221페이지, 비용부담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것도 한번 했었죠, 우리. 비용부담. 프린트로 아마 나눠드렸을 것 같은데, 제가. 수용, 거기에 아마 그 프린트에 아마 비용부담이 같이 있을 겁니다.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갈 때는 국가 예산에서, 지자체가 갈 때는 지자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갈 때는 그 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 이렇게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수익을 얻는 사람한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수익자 부담의 예외 해서 이 수익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사람은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만. 그러니까 비행정청은 이익을 얻는 다른 지자체에다가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행정청인 시행자가 사업을 하면서 다른 지자체가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지자체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이렇게 들었었죠. 광명, 안양, 과천, 금천구 뭐 이렇게 있다고 그러죠. 뭐 구로구 뭐 이렇게. 자, 관악구 광명시장이 도로를 만드는데 광명, 과천, 관악구, 금천구, 안양 이렇게 순환하는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광명시장이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서울시도 이익을 얻죠. 서울시에 있는 이런 구청장들이 이익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이익을 광명시장이 이익을 얻는 사람들한테 비용을 내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사업으로 네가 이익을 얻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시행자가 행정청이어야 됩니다. 비행정청은 지자체들이 이익을 얻더라도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행정청인 시행자가 사업을 하면서 다른 지자체가 이익을 얻을 때 그때 비용을 부담시킬 수가 있는데 전부를 부담시킬까요? 일부를 부담시킬까요? 광명시장이 기껏 사업해가지고 야 돈 다 내놔 하면 안 되겠죠. 이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를. 그 일부는 최대 50%까지 부담을 시킵니다. 그리고 비용을 부담시킬 때는 원칙 어떻게 한다고 했죠? 협의합니다. 협의하는데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행안부 장관입니다. 행안부 장관. 자, 보죠. 서울 빼죠. 서울 빼고 과천, 안양 이렇게 광명시장이 사업을 하면서 과천시장이랑 안양시장이 이익을 얻었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비용을 부담시킵니다. 원칙 어떻게 하죠? 협의합니다. 과천시장, 안양시장 부르는 거죠.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돈 좀 더 하는 거죠. 돈 좀 더. 근데 협의가 성립하지 않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같은 도 안에 속합니까? 같은 경기도 안에 속하죠. 그럴 때는 누가? 경기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근데 이제 넣죠.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금천구 이렇게 넣어가지고 서울시도 다른 시도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얻죠. 원칙은 어떻게 하죠? 협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끼리 협의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랑 광명시장이랑. 그러면은 이때는 같은 도가 아니죠. 그럼 누가?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다른 이익을 얻는 지자체에다가 비용을 부담시킬 때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최대 50%까지. 그래서 원칙은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 다음에 국장이 하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익을 얻는 지자체가 있으면 그 국장도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데 국장은 비용 부담시키기 전에 원칙적으로 행안부 장관이랑 협의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비용 부담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그 2번에 223페이지 2번에 보조융자 나오죠. 가로 1번에 보시면은 요거는 제가 프린트에는 다 강조를 해놨을 겁니다. 기초조사나 지형 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얼마까지 보조융자할 수 있죠? 80%까지. 기초조사나 지형도면 작성에 드는 비용은 80%까지.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데 그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는 얼마까지? 50%까지.
행정청일 때는 50%까지. 2번에 첫 번째 줄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은 50%까지.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번째 줄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은 3분의 1 이하에서 국가 예산에서 보조, 융자할 수가 있습니다. 요까지. 그 다음에 50%까지 한다는 게 220페이지, 222페이지 그 박스 안에 나오죠? 기획에.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당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50%를 넘지 못한다. 광명시장이 사업해가지고 사업비 전부를 안양시장 네가 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일부를 부담시키는데 그 일부는 총액의 50%까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밑에 당해 그 밑에 기획의 밑에서 두 번째 줄 당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조사, 측량, 설계비, 관리비 이러한 것들은 그 비용에 제외됩니다. 요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주 나오는 건. 근데 비용 부담은 꽤 자주 이런 방금 읽은 기획에 나오는 내용은 그렇게 자주 안 나오지만 나머지 내용들은 꽤 자주 출제가 되는 겁니다. 비용 부담도. 이것도 꼭 그 프린트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표로 만들어 놨죠, 그거. 표로. 그것도 꼭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시범도시는 이거 안 해도 됩니다. 233페이지. 시범도시는 국장이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이런 걸 적용해보는 거. 우리 요새 뭐 나오는 게 그 스마트시티 같은 거. 그 자율주행 이런 거 시험해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드론으로 택배 배달하고 이런 거 시험해보기 위해서 시범도시라는 걸 지정을 합니다. 국장이 233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시범도시 지원 이런 것들, 자료제출 요청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요거까지 안 적어놨구나. 그래서 시범도시를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장들이 이 공모에 응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은 공모에 응할 수가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자체장들은 국장에게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뭐 요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모에 응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 이렇게 뭐 참고로 보지도 말라고 안 나와 있네요. 여기는 이렇게 이런 것들 같이 국계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들은 비용 부담 중요합니다. 타인의 토지 출입, 일시사용 그거 제일 중요하고 비용 출입이랑 비용 부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보치기는. 그 다음에 벌칙이나 시범도시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벌칙에서 3년에 3천 그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도시개발법 보도록 하겠습니다.